두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였을지도 모르죠. 큰아들의 눈빛이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우리 부부는 교육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죠. 자식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지원했다고 믿었어요. 큰아들 민준이를 낳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자들이라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죠. 민준이는 똑똑했어요. 걸음마를 일찍 뗐고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늘 민준이를 칭찬했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정말 영리해요. 이 나이에 한글도 다 떼고 숫자도 100까지 셀 줄 알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육 방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민준이에게 더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다음 목표를 제시했죠. 민준아, 잘했어. 그럼 이제 구구단도 외워볼까? 민준이는 책 읽기를 잘하니까 다음엔 일기도 써보자. 나는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발전하도록 이끌어주는 거라고. 5년 후 둘째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이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말했을 때 아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동생만 예뻐할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민준이가 제일 예쁘지. 그때는 그저 첫째의 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지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준서는 민준이와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좀 더 느긋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도 준서를 좋아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민준이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는 않았어요. 나는 준서에게 좀 더 관대했습니다. 민준이는 당연히 잘하니까 칭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준서는 조금만 잘해도 신기하고 대견했어요. 그게 차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준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했죠. 우와, 우리 막내 아들 대단한데? 형도 축하해줘야지. 나는 기뻐서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민준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사춘기가 시작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민준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바빴습니다. 학교 일, 집안일, 두 아들의 학원 스케줄 관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죠. 중학교에 들어간 민준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좋았지만 친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혼자 공부만 했죠. 민준아,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공부만 해. 공부하는 게 편해요. 그 대답이 이상했지만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준서를 칭찬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이번에 전교 3등 했다며. 대단하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맨날 동생 얘기만 하시네. 무슨 소리야? 형 얘기도 항상 하잖니. 내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형, 어디가? 준서가 물었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기 싫어요. 혼자 먹으세요.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민준이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했고 이웃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준이는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 대학 가기 싫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해서 준비한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원한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 대학 안 가도 돼요? 민준아, 이미 합격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 내내 민준이는 자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웠죠. 나는 아들이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민준이는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서, 우리에게서. 그리고 준서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민준이가 다니는 바로 그 대학에. 더 높은 학과에 말이죠. 준서가 합격 소식을 들고 집에 뛰어들어왔을 때 민준이가 마침 집에 있었어요. 형, 나 합격했어.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기뻐서 준서를 안았어요. 와, 우리 준서 진짜 대단하다. 형보다 더 좋은 학과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을 봤거든요. 소파에 앉아 동생을 바라보는 민준이의 얼굴.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축하도 아니고 질투도 아닌 뭔가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축하해. 넌 항상 잘하지. 민준이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의 기쁨에 묻혀버렸습니다. 졸업 후 준서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민준이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이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대학 동기와 결혼했어요. 민준이는 그보다 2년 일찍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민준이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 있었니? 그냥 안 맞았어요. 엄마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게. 준서 결혼식 날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나 일찍 갈게요. 왜? 피로연까지 있잖아. 피곤해요. 그리고 여기 있기가 민준이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엄마는 모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2년 후 미국에 사는 내 동생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음식점을 열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나는 민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미국 가서 이모 도와주면 어떻겠니?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할 수 있잖아.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나는 안도했습니다. 민준이가 한국을 떠나면 마음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찾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6개월 후 민준이는 혼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10kg은 빠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더는 못하겠어요. 이모네가 날 너무 심하게 부렸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는 이모 편만 드시더라고요. 내가 참을성이 없다고. 내가 또 실패했다고. 민준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민준이보다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동생은 민준이가 성실하지 않다고 했고 나는 민준이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정했습니다. 준서에게 부탁하기로. 예, 내가 와줄 수 있겠니? 형이 나가고 나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해. 식당이 잘 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어. 준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갈게요. 회사는 정리하고. 준서야, 괜찮겠니? 내 아내도 괜찮대. 네. 아내도 따라가겠대요. 아이도 데리고요. 나는 준서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한국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서툴렀고 미국식 서비스도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며느리도 열심히 도와줬죠. 준서는 주방에서도 홀에서도 심지어 청소하면서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웠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며 영어를 익히고 현지인들의 입맛을 파악했습니다. 1년 후 식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지 한인 방송에 소개됐고 미국인 손님들도 늘어났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식당이 됐어요.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민준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나는 뭉클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해봐요.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서가 먼저 제안했을 때 나는 놀랐어요. 정말 괜찮겠니? 형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식당도 안정됐고 형도 새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준서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미국 올래? 이번엔 준서도 같이 있어.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동생이 정말 괜찮대요? 응, 형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했어. 갈게요. 민준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이번엔 잘 될 거야. 네, 엄마.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뭔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준이도 열심히 일했고 형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준서는 형에게 요리를 가르쳐줬고 민준이는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형, 이렇게 하면 돼요. 불 조절이 중요해요. 그래, 고마워. 나는 이제 마음 놓고 한국에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이 왔어요. 과로가 원인이었죠. 너희 둘이 잘 꾸려나가려. 엄마는 이제 아빠 챙겨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준서가 밝게 웃었고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준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식당에서 식중독 환자가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조사 나왔고 경찰도 왔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요. 식자재 관리는 항상 철저히 했는데 근데 형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제가 몰래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썼다고 증거도 있대요. 말도 안 돼.
준서 너는 그럴 애가 아니잖아.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주문 내역이 준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가 10명이나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현지 뉴스에도 나왔고 식당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준서를 조사했고 준서는 결국 구속됐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누가 모함한 거예요. 나는 미친 듯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동생이 그럴 줄은. 민준아, 내 동생은 절대 그런 짓 안 해.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증거가 다 있잖아요. 주문 내역도, 보관 기록도, CCTV에도 동생이 그 재료 쓰는 게 찍혔대요. 민준이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식자재 점검하고 유통기한 2번씩 확인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님, 남편이 무언가 준비해뒀대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엄마라는 폴더가 있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뒀대요. 나는 급하게 준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바탕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엄마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영상 파일, 녹음 파일, 문서 파일들.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이상해요. 혹시 몰라서 증거를 모아두고 있어요. 이 파일들을 보시면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식당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가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다시 냉장고 앞쪽으로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녹음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 손님들 많이 올 거야. 그때 터지면 딱 좋지.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동생분이 그래야지. 동생만 없으면 이 식당 다 내 거야. 엄마도 이제 나만 믿을 수밖에 없고. 근데 민준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 내 인생이 얼마나 심했는데. 동생은 늘 다 가져갔어. 부모님 사랑도, 좋은 직장도, 행복한 결혼도. 이젠 내 차례야.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파일을 열어봤어요. 민준이가 업체와 짜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들여오는 장면,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 준서의 이름으로 주문을 넣는 화면들, 그리고 준서가 그 재료를 모르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모습까지. 준서는 몇 달 전부터 형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던 겁니다. 장부가 자꾸 안 맞고 주문하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증거를 모아뒀던 겁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동생에게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파일을 보여줬고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준서는 곧 석방됐습니다. 이번엔 민준이가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죠. 민준이는 처음에 부인했지만 CCTV와 녹음 파일 앞에서 결국 인정했어요. 나는 유치장에 있는 민준이를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헬쑥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준아.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진짜 동생이 미웠어요. 왜? 동생은 뭘 해도 잘 되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잘해도 당연하다고만 했어요. 100점 받으면 역시 민준이는 잘한 애라고만 했죠. 근데 동생이 80점만 받아도 와, 준서 대단하다 라고 했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늘 1등 해야 했어요.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근데 동생은 3등만 해도 칭찬받았어요. 나는 1등 해도 다음 목표만 얘기하셨잖아요. 민준아, 그건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내가 합격했을 때 엄마는 다음엔 장학금도 받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동생이 합격했을 때는 우리 준서 최고다 라고 하셨잖아요. 민준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몰랐어요. 나는 민준이가 뭘 해도 잘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특별히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기대가 낮았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칭찬했죠.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난 이미 다 망쳤어요. 결혼도 실패했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녔고 이제 동생까지 해치려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도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제대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민준이도 달라졌을까?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들은 작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준서는 식당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현지 언론에 나온 식중독 사건 때문에 식당은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미국에 남아서 민준이를 면회하며 지냈습니다.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민준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1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만 한국 가세요. 민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니? 엄마가 여기 있어도 내가 빨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마, 나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남과 비교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게 다 내 선택이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혼자 쌓아두기만 했어요. 인준아, 나중에 나가면 제대로 살아볼게요. 준서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작은 음식점을 열었어요. 미국에서 배운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가서 주방 일을 도와줍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형은 어때요? 잘 지내더라.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나중에 나오면 같이 일하자고 해요. 정말. 네, 형이 필요해요. 우리 가게에. 준서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2년이 지나고 민준이가 출소했습니다. 공항에 나갔을 때 민준이는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살도 오르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인준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준서는 식당에 있어. 가볼래?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서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형, 준서야, 미안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널 죽이려고까지 한 건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망치려 했어. 정말 미안해. 두 아들이 껴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났어요. 형,
여기서 같이 일할래요? 내가 해도 돼. 형이 있어야 우리 가게가 완성되죠? 나 혼자서는 버거워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작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손주까지.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요리 배워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넌 뭐든지 잘해. 엄마가 항상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엄마가 그걸 말로 표현 안 했구나. 정말 미안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동생한테도 배우고. 형, 나도 배울 거 많아요. 같이 배워요. 준서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금 우리 식당은 형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주방을, 준서는 홀을 맡아요.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형,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건 어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어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행복해요. 진짜로.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놓쳤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늘도 주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납니다. 민준이와 준서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으로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